안녕하세요. 우문사입니다. 저는 57세였고 남편은 59세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된 중년 부부였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기 훨씬 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부하 여직원과 10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과 인생 2막을 멋있게 보내려던 내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허탈한 마음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는 세상이 한 번에 무너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남편에게 어떤 존재였단 말인가. 그저 때되면 밥이나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그런 보모 같은, 아니 도우미 아줌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단 말인가. 저도 짧게나마 사회생활을 잠깐 한 적은 있었지만 남편을 잘 만난 탓에 편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길 모임에 나가면 누군 이혼을 했다더라. 누구는 남자가 바람이 나서 죽지 못해 산다고 하더라. 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어도 내 남편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는 절대로 한눈을 판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었고 그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라고 젊었을 시절에 쫓아다닌 남자가 없었을까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내 주위에는 나 좋다는 남자가 넘쳐났습니다. 그들 모두 다 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오래도록 내 주변에서 맴돌던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친구란 명목 아래, 아니 지금 말로 남사친이란 말로 포장을 해서 늘 나와 함께 있고 싶었던 친구들이었는데 그 좋은 친구들을 남편과 결혼을 함으로써 제가 정리를 다 해버렸죠. 내 여자 사람 친구들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했었지만 저는 남편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함이었죠. 남편도 저처럼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단언컨대 난 단 한 번도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흘려본 적이 없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내 마음과는 달랐다니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남편에 대한 환상을 뒤집어 씌워놓고 혼자 망상에 잡혀 있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남편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어져서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을 요구하는 내게 남편은 버티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남편이 제 발로 집을 나갔습니다. 아주 당당하게요. 마치 여기 아니면 내가 있을 곳이 없을 줄 알았냐? 란 식의 태도였습니다. 뻔한 뻔짝 아니겠어요? 그 여자네 집으로 갔겠죠. 남편은 뭐가 그리도 거리끼는 것도 없고 내 앞에서 당당할까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까발려진 마당에 이젠 더 이상 그 여자네 집에 가서 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별거 중에도 그 여자를 만나고 다닌 주제에 왜 나와 이혼을 거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저에게 크나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라서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한 적이 없습니다. 딸과 아들에게도 아직 말을 꺼낸 적도 없었고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타지에 나가서 독립해서 살고 있었고 별거에 들어간 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문제는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에 이혼 문제로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아직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고 며느리가 집에 인사를 올 때에도 내가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연출을 했던 겁니다. 딸과 아들도 남편과 내가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난 남편과 이혼은 조용히 하고 싶었습니다. 딸도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였고 아들도 결혼을 앞둔 상태라서 남편과 이혼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결혼이란 단계를 밟으려고 했지만
남편의 과거를 하나씩 파헤치다 보니 도저히 부부로서 산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장장 10여 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 외도를 저질러 왔더라고요. 10년, 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왜 나는 남편의 의도를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 오랜 세월을 왜 멍청하게 남편이 속여도 속임을 당하고 살았을까? 후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남편은 나를 우습게 봤을까?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각종 영양제나 야채를 사다가 나보다 더 남편을 위해서 즙을 내어서 아침마다 공복에 먹이고 여름에는 보양식을 때맞춰 해 먹였는데요. 그게 다 남 좋은 일을 했지 뭡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 남편은 내가 해다 바친 건강즙이나 보양식을 꿀떡꿀떡 잘도 마시고 퍼먹더라고요. 상들상간녀는 남편의 부하 여직원이었습니다. 얼굴도 아직 모릅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요. 그 여자도 이미 퇴사를 한 상태라서 남편과 매일 쌍쌍으로 등산을 다녔고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내가 그토록 장가게 여행을 가자고 조를 때에도 가지 않던 인간이 그 여자와는 중국 패키지 여행을 서너 번이나 다녀왔더라고요. 그 여자는 한 번 다녀온 여자였습니다. 이혼한 여자였고 딸만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도 장소는 그 여자의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직 후에도 늘 바깥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길래 전 오히려 반겼습니다. 퇴직 후 우울증 같은 것이 없겠다 싶어서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눈 뜨자마자 그 여자한테 달려가서 하루 온종일 놀다가 온 겁니다. 나는 멍청하게 그런 것도 모르고 남편이 퇴직 후에도 바쁘게 생활하는 것이 좋아서 신발도 닦아주고 아침마다 건강주스에 따뜻한 밥을 차려서 먹여보내곤 했어요. 참 무서운 것은 남편이 중국 패키지 여행을 떠날 때 남편의 동산 동호회에서 단체로 가는 줄로만 알았지 뭡니까? 남편이 내게 무관심하고 무뚝뚝하고 그랬어도 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라고 치부해 버렸어요. 퇴직 전에는 남편이 주말에 회사 일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했었고 밤늦게 오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 통 크게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남편 유난히 외모에 집착하면서 모발 이식을 한다며 이 병원 저 병원을 쫓아다니는 것도 그 나이에 탈모가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습니다. 옷도 브랜드가 있는 옷이 아니면 입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사준 옷도 마다하더라고요. 디자인이 뻔하다거나 촌스럽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속옷도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일부러 그것을 사러 백화점에 가서 내가 사다 주곤 했었죠. 여자도 아닌 남자인 남편이 왜 그렇게 향수를 좋아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람 피우려고 그랬던 거였는데 저는 답답하게도 그런 눈치도 못 채고 애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남편을 위해서 향수를 사다 달라고 했지 뭡니까.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던 겁니다. 다른 남편들이 다 바람을 피워대도 그저 남의 일이겠거니 싶었습니다. 저도 참 어지간한 여자가 아닌가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둔한 여자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등산 동호회 친구들이랑 점심을 먹는다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향수를 뿌리는 손길이 유난히 꼼꼼했고 셔츠와 재킷도 신경 써 고르더군요. 아들 결혼식 예복을 수선하러 백화점에 들렀다가 갑자기 출출해져서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니 1층 로비 옆 유리창 너머로 길 건너 카페가 보였습니다. 우연히 쳐다봤다가 그 순간 눈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남편이 있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반갑더군요. 조금 의아하기도 했고요.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갖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재킷에 아침에 제가 다려준 흰 셔츠를 입고 있는 남편 앞에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엔 커피잔보다 작은 거리만 있을 정도로 친밀해 보였어요. 설마?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참을 바라보는데
남편이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귀지로 살짝 넘겨주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랜 연인만이 할 수 있는 손길이었죠. 잠깐이라도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그냥 친구일지도 모른다고, 동호회 지인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마치 젊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제 귀에서 윙윙하는 매미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주변의 대화, 찻소리, 백화점 안내방송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뻐근하게 쪼여들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그들의 뒷모습과 다정하게 서로 바라보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휴대폰 카메라를 켤 정신이 있었다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제가 방금 본 게 현실인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저녁 무렵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마디 말 없이 휴대폰 화면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과 그 여자. 남편 얼굴 하얗게 질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슨 핑계라도 좋으니 변명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도를 인정하는 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그쳤습니다. 그 태도는 뭐야? 왜 아무 말도 없어? 무슨 말을 해줘야 내가 알아들을 것 아니에요? 그러자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편이 내게 그 한마디만 하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내가 샤워한 후에 정리를 해서 다 말해줄게. 기다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떠나 있었구나. 내 곁에 있었던 건 껍데기뿐이었구나. 남편이 샤워를 끝내고 나와서 다시 내 앞에 와서 말을 꺼내기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내 앞에 와서 그 여자에 대해서 다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분별할 것도 말 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그냥 담백하게 다 털어놓더군요. 여기에서 그 여자에 대해서 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그 말만 물었어요. 그 여자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거지? 아니, 사랑해서가 아니야. 그냥 그 여자랑 함께 있으면 당신과 함께 있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서 그게 좋았을 뿐이야. 한때는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렇지만 그게 아니란 것도 알았지. 그 여자가 당신과 이혼을 하고 함께 살자고 했을 때는 솔직히 그 여자가 싫더라. 그때 깨달았어. 난 그 여자가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난 당신과 이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당신이 그 여자랑 관계를 정리를 하라면 할게. 하지만 그건 당신이 이혼을 요구하지 않을 때의 얘기야. 도대체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당신과는 이혼이야.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당장에 나가. 꼴도 보기 싫어. 그랬더니 뭘 했는지 아세요? 당신을 이해해. 그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해. 당분간 떨어져서 살면서 차분히 정리하자. 애들한테는 티내지는 말자. 그 말을 남기고 그날 밤에 남편은 간단히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곧바로 그 여자네 집으로 갔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밉상인 손이 신우였어요. 옳게 아버지 좀 모셔야겠어.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요즘 기력이 부쩍 없다고 하시네. 병원도 자주 다니시잖아. 너도 알지?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너라도 모셔야지. 정말 웃겼어요. 홀씨 아버지를 모시라고? 그게 나한테 할 소리니? 이 멍청한 형님아. 아니, 형님이 왜 형편이 안 되는데요? 왜 그래? 내 말이 우스워? 그래서 제가 피식 웃었어요. 그러자 형님이 내게 어이가 없다며 그러더라고요. 옳게, 요새 왜 그래? 왜요? 뭔지 모르지만
올케가 예전 같지 않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있으면요? 이것 봐. 전에는 수다도 떨고 말도 많더니만 얼마 전부터는 안 그러잖아. 딴 사람 같아. 형님,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그만 끊어요. 뭐? 대답은 안 했잖아. 우리 아버지를 모시라고 했는데 왜 아무 대답이 없어? 나한테 그러지 말고 형님 동생한테 말해요. 난 몰라요. 그럼 끊어요. 라고 하고 형님의 대답도 듣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시아버지를 모실 형편이야? 시아버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와 무슨 상관? 내가 지금껏 몸 바쳐서 시댁 일을 해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별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그야 뭐 손이 신우이가 내가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신우이가 전화를 계속해와도 무시해버리고 받지 않았더니 톡으로 지랄을 하며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이젠 너희들과는 빠이빠이다. 그냥 단 한마디만 써서 보냈습니다. 네 아버지인데 왜 나한테 그러니? 며느리 관둘란다. 성가시게 하지 마라. 라고 해서 톡을 보냈더니 열불이 났는지 육두 문자를 날렸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형님 대접을 잘해줬더니 앞뒤 분간을 못하고 날뛰더라고요. 손이 신우이나 남편이나 똑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니까 시댁 식구들 모두가 싸그리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고생개나 해봐라. 그동안 내 손 빌려서 편히들 잘 살았지?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나오나. 아들이 결혼식만 올리고 나면 바로 이혼을 공식화할 생각이었습니다. 손이 신우이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대충 전후 사정 얘기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내게 다음과 같이 톡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건 부부끼리의 문제 아니니? 내 동생이 올케한테 뭘 잘못한 모양인데 내 동생처럼 사고 안 치고 사는 남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올케하고는 전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대. 그러니까 올케도 좀 풀어. 아버지 모시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 너도 20년 넘게 며느리로 살았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웃긴 짬뽕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네가 내 속을 알겠냐?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생전에 한 번도 안 하던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미친 것들이 한둘이 아니네. 그 후 아들의 결혼식은 차질 없이 끝마치고 모두에게 남편과 이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혼 법정에서 남편이 홀 시아버지를 내가 홀대를 했다며 며느리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함부로 짓거렸어요. 양심도 없는 인간이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버리고 불륜 관계를 유지한 것이 가정을 파탄을 낸 원인입니다. 제가 홀시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것은 제 선택이 아니라 남편이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판사님 앞에서 나는 더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86세 노인을 모시는 일은 가족 모두의 책임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먼저 나서야 할 일이고 저는 남편이 가정을 지키지 않고 파탄을 낸 마당에 그런 정신적 충격도 감당기 힘든데 홀 시아버지를 모실 겨를이 내게는 없어요. 법정 안에 있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도 할 말이 없다는 눈치더군요. 그리고 내게 남편이 내게 그 여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다 실토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가정 파탄의 책임을 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해주고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녀에게도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나와 이혼이 결정이 되자마자 저와 죽고 못 살던 그 상관녀가 보라는 듯이 남편과 재혼을 했다더군요. 손이 신우이가 환영한다며 적극적으로 재혼을 추진했고요. 뜻밖의 손이 신우이가 나서서 반기고 좋아해 주니까 어쩔 줄 몰라서 설레발을 떨며 혼인신고까지 무사히 마쳤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 상간녀한테 시댁의 사정을 일러주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젠 불륜의 소리를 안 듣겠다 싶어서 좋아하더니 혼인신고를 하고 기념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여자네 집에 떡하니 시아버지가 짐 싸들고 이사를 왔더라네요. 이젠
행복 끝 불행 시작인 셈이었죠. 그때서야 손이 시누이가 그토록 그 상간녀를 옳게 하면서 반겼던 이유를 이해를 했을 겁니다. 나이도 많은 노인네 둘을 보필하고 살려면 고생 꽤나 하겠다 싶어서 저는 그 말을 듣고서 배꼽 잡고 웃었네요. 그 여자는 남편과 연애만 하느라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남편이 당뇨도 있어서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홀 시아버지의 시금털털한 남편에 예전처럼 그렇게 서로가 달달할까요? 후문이 있지만 둘이 맨날 싸우고 난리도 그런 난리도 아니랍니다. 미친 여자이죠. 한번 갔다가 왔으면 쓴맛을 봤을 텐데 그것도 깜빡하고 또 재혼을 하다니 자기 엿보이니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어찌됐든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여행을 다니면서 남사친도 많이 사귀고 인생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눕복이 터진 거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